내 친구는 귀신을 보는 사람이다. 중학생이든 우리는 별탈없는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었고, 다만 달라진 것은 여전히 기한이는 누가 준 건지 모르는 묵주 비슷한 걸 왼쪽 손목에 계속 차고 다녔는데, 목욕탕을 가서도 벗어놓지 않고 계속 차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위 말하는 일진 비슷한 고등학생들이 하교길에 우리를 불러세웠고, 흔히 말하는 삥이 난 걸 뜯기 위해 기한이와 저를 삥 둘러싸고 주머니와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용돈이라 해봐야 어쩌다 친척들이 와서 주는 정도였고, 시골에서 특별하게 매번 용돈을 받아 본 적이 없어서 가진 게 없었던 저와 기한이는 결국 삥 뜯기는 대신에 그들에게 매를 맞았고, 매를 맞는 도중 양아치 녀석에게 손에 차고 다니던 염주를 빼앗겨 버렸지요. 양아치들의 붕풀이로 실컷 두들겨 맞은 기한이와 저는 각자의 집으로 힘없이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기한이와 등교하는데, 기한이 손목에는 전날 양아치들에게 빼앗긴 염주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혹시 동네에서 싸움 좀 한다던 기한이 형이 양아치들에게 찾아온 건가 해서 기한이에게 어제 형한테 이야기했나? 라고 물었더니 기한이는 그냥 웃으며 그냥 이라고만 말했고, 저는 기한이 형이 찾아준 거라 생각하고 넘어갔죠. 그날 오전 체육 시간 중 같은 반 친구 중 옆 동네 사는 친구 A가 어제 우리 집 앞에서 난리 났었다. 옆반 기한이 알지? 걔가 커다란 칼을 들고 고등학생들 죽인다고 휘두르다 기절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였죠. 자세한 내막을 들어보니 친구 A의 집 앞이 양아치 고등학생들이 모여 담배를 피고 본드 불고 노는 폐쇄된 공사장인데, 기한이가 만화에 나오는 장군들 사용하는 칼을 들고 와서 내거 내놔라. 안 내놓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라며 막 휘두르다 쓰러져 동네 어른들이 나가게 되었고, 결국 경찰들까지 오는 소동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학생이 되던 쯤에 기한이 엄마는 신어미로부터 완전한 내림굿을 받았고, 기한이 집 한 귀퉁이에는 무서운 얼굴을 한 장군 그림과 동상 등이 모셔지고 제단이 차려져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장군 칼은 그 제단에 모셔지던 칼이었습니다. 평소 기한이는 장난은 많이 치고 악동짓은 했으나 누구랑 주먹 다짐도 하는 일이 없는 순한 녀석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이 거의 어른들이랑 비슷한 고등학생, 특히 양아치들 패거리에 그 염주를 찾기 위해 집에 있는 칼을 들고 찾아갔다는 게 믿기지 않을 일이었네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그 사건은 기한이 엄마가 이를 봐줘서 잘 해결된 적 있던 형사가 아무 일 없이 뒤처리해줘서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그 양아치 고등학생들은 경찰서 가서 좀 많이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기한이는 그 일 이후 학교에 소문이 나서 일진 비슷한 상급생들도 기한은 건드리지 않았고, 주변에 좀 노는 형들도 제각이냐 좀 무섭다라며 피했고, 그 이후 기한이는 술과 담배를 어른들처럼 즐겨하는 불량 청소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기한이 엄마가 내림국 받는 날 잠깐 이야기하자면, 내림국 받는 거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작두란 걸 타는데 애들은 못 보게 하는데, 저는 기한이 절친 찬스권으로 좋은 명당 자리에 기한이와 같이 앉아 과자랑 떡 먹으며 구경했는데, 북을 치고 꽹거리 같은 걸 막 치다 흥을 올린 후 시한이 엄마가 작두에 올라섰고 무사히 다치지 않고 작두 타는 의식을 마쳤는데, 잘 구경하던 기한이는 저에게 나도 저 작두 탈 수 있다며 갑자기 일어서 작두로 향하자 신어미 역할을 하는 무당이 막아서며 배나무 장가지로 든 막대기 같은 걸로 기한이 등짝을 후려치며 화를 냈고, 결국 저랑 기한이는 굿하는 현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며 기한이는 맞아서 아플 텐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분하다는 것처럼 거친 숨만 씩씩 거렸네요. 다시 중학교 시절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기한이 엄마는 소위 말하면 신을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신기 좋은 무당 비슷한 게 돼요. 기한이 집은 매일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항상 먹을 것이 넘쳤는데 항상 과자들로 넘쳐났습니다. 그 과자들은 다 기한이 차지였고, 기한이 누나나 형들은 어쩌다 기한이에게 하나 얻어 먹거나 했고, 저는 기한이 절친이란 이유로 거리낌 없이 그 과자들을 먹을 수 있었네요. 그렇게 또 별일 없이 지나던 어느 날 기한이 애가 쪽에 상을 당한 분이 있어서 기한이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다 상가집에 갔는데, 기한이만 놔두고 가셔서 기한이와 저는 기한이 집을 지키고 있었죠. 그때 당시 흔하지 않던 외제차가 기한이 집 앞에 멈춰섰고,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내려 기한이 엄마를 찾았습니다. 기한이는 동루로 가고 없어서 제가 대신 기한이 엄마는 볼 일이 있어서 나가셨는데 오늘은 안 오실 거예요 라고 하자
양복 입은 남자분은 멀리서 왔는데 낭패네. 소문 듣고 왔는데. 그러고 기한이 집을 나서려 돌아섰습니다. 그때 뚱 누고 나오던 기한이가 큰 소리로 너 그거 하면 절대 안 돼. 하지 마라고 소리쳤고 돌아선 양복 아저씨는 네가 그 아이구나. 엄마 대신 봐줄래? 아저씨가 용돈 줄게라며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기한이에게 줬고 기한이는 엄마가 이야기하지 말했는데 엄마한테 혼나. 그래도 하나만 이야기해 줄게. 아저씨 하려는 거 하지 마. 그러고는 돈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갔고 저는 기한아 같이 가고 따라 나갔습니다. 그날은 기한이가 양복 아저씨에게 받은 돈으로 둘이서 장난감총도 사고 맛있는 과자도 실컷 사 먹었고 결국 다음날 돌아온 기한이 엄마한테 등짝이 터져나가게 둘 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다시는 기한이 엄마 손님 오면 아는 체 하지 말고 돈 받지 말라고 눈물이 쏙 빠지게 혼났죠. 부의담이지만 그 양복 아저씨는 대도시에서 사채업을 하던 사람인데 사업을 확장하려다 좀 찜찜해서 소문을 듣고 용하다는 기한이 엄마를 찾았고 기한이의 조언대로 사업 확장을 멈췄고 그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합니다. 조폭들과 같이 뭔가를 하려 했는데 다른 패거리들이 덮쳐서 많이 다치고 절름발이 신세된 사람도 생겨 뉴스에까지 나왔다네요. 그 후 양복 아저씨는 기한이 엄마 단골이 되었고 가끔 기한이 엄마가 없을 때 기한이한테 뭘 물어보고 그 아저씨가 다녀간 다음 날은 기한이 주머니에 용돈이 가득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기한이는 양아치들과 싸운 이후 술과 담배를 즐겨 학교에서 정학을 맞기도 하고 혼나기도 많이 했지만 기한이 엄마와 주변 지인들이 손을 써서 다행히 학교는 무사히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저도 기한이 따라서 술과 담배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하게 되었고 그 일로 저희 집에서는 당분간 기한이랑 어울리지 못하게 막았고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로 기한이는 다른 지역의 상고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